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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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가물한데요. 대체 진성 누군지 한번 목소리 들어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댓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안지윤 기자님, 누굽니까, 진성? 네, 바로 트로트계 BTS라 불리는 진성 씨입니다. 아하. 안동역에서 그리고 방금 나온 이 태클을 걸지마까지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무명 시절을 딛고서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에 BTS가 있다면 지방에는 진성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방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허. 본인들은 지방에 가면 어머니들이 보내주는 환호와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어허. 근데 본인은 조금은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10대나 3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젊은 트로트 가수도 있고 그리고 BTS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40대 이상 7순, 8순계 그분들을 겨냥한 BTS인 건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스스로 겸손하지만 어느 정도 인기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안이시네요. 61살의 나이인데 저런 또 피부, 탱글탱글 피부도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예능에 전방위적으로 그냥 예능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MBN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진성 씨는 1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진성 씨가 소유하고 있는 텃밭입니다. 그래요? 네.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750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진성 씨가 얘기한 게 텃밭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농사라고 하기엔 좀 작다. 네. 그런데 반찬 같은 거 여기서 다 일궈서 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농장에 이름이 있다는데 농장 이름은 뭐예요? 농장 이름이 바로 미숙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미숙 농장? 미숙 농장? 어떤 심오한 뜻이 있나요? 있죠. 뭔가요? 미숙. 사랑하는 미숙. 바로 진성 씨가 사랑하는 아내 미숙. 아내 이름을. 미숙 씨입니다. 미숙 씨. 네. 그런데 저렇게 텃밭을 어제 오늘 가꾼 게 아니라면서 뭔가 좀 오래된 또 이 자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진성 씨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은 경력만 해도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준 프로급의 농사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전에 본인이 단칸빵 살 때도 밥은 항상 해 먹었다고 해요. 야. 그런데 암 투병을 하게 되면서 네.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저 텃밭에 있는 것들로 제철 음식들 건강하게 지어 먹는다고 하거든요. 네. 직접 담근 청국장으로 찌개를 끓인다던가 아하. 저기서 나는 제철 야채들로 보시는 것처럼 이 밥상을 다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밥상이 저 텃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오죽 소중한 텃밭이면 이름을 본인의 아내 이름으로 아하. 지었겠어요. 미숙 농장에서 지은 텃밭으로 지금도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야. 다른 의리의리한 집보다는 저 텃밭이 진성 씨에게는 가장 소중한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아밀의 혈액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완치가 됐을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게 완치가 어렵다라고 하고요. 평생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암의 종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16년에 이 병이 발병된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병뿐만 아니라 심장 판막증 판정까지 같이 받다 보니까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나 원망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네. 더군다나 안동역에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좀 빛을 발하나 보다라는 시점에 암 판정을 받다 보니까 왜 하필 날까 이런 한탄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평생 동안 이 병과 동반자로서 건강하게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앞서 이제 텃밭 나왔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러면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 거주는 하시고 텃밭 때문에 가끔 저 텃밭에 이제 농사지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진성 씨는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 근처에 바로 이 농장을 750평을 가지고 소유하고 농사도 짓고 계신 겁니다. 왼쪽에 있는 집이 그 집인가 보네요. 와. 예, 맞습니다. 3층에 아주 예쁜 전원주택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1층에는 노래방 겸 작업실, 야하. 가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층은 우리 미숙 씨와 함께 네. 우리 사랑을 나누는 네. 부부 공간이고요. 네. 자, 3층은 약재가 가득한 한약방이라고 하는데 아하. 서른도 씨가 여기를 한번 가봤었나 봐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완전 그냥 종합병원이더라. 아하. 그만큼 많은 약재가 있고 많은 또 뭐 의료에 이제 건강에 좋은 식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네. 본인이 암을 이겨내면서 아마 약에도 많은 특히 한약에 많은 관심을 조예를 갖게 된 계기가 됐나 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 노래도 있지만 사실 진성 씨 하면 떠오르는 노래 안동역일 겁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혹 비슷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생겼었어요. 뭐 혈액 검사도 받고 뭐 또 그 MRI도 찍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괴물 의사들이 못 참는데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참았어? 물어봤더니 노래 못할까 봐. 저 안동역은 정말 뭐 주변에서 많이 흥얼거리더라고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안동역에서가 뒤늦게 히트를 하면서 이 진성 씨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사실 데뷔는 1997년에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오래전에 했어요. 엄청나게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님의 등불로 데뷔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계속 무명 시절 힘들게 지내다가 태클을 걸지마 네. 2005년에 발매가 됐고 네. 그리고 안동역에서 2008년에 발매가 됐는데 이게 조금 늦게 떠오르면서 진성이 진짜로 찐 가수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 여수 밤바다 때문에 여수가 막 떴다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동역에서란 노래로 안동도 많이 뭐 뜨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뭔가 안동 시민들이 감사도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안동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동역 앞에 드디어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진성 씨의 고향은요. 네. 안동이 아니라 전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아.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이 노래가 진성 씨의 본인 앨범에 담긴 노래도 아니고 안동에 관한 노래를 모아두는 거기에 진성 씨의 노래가 하나가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5년 후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진성 씨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그럼 30년 동안 무명이었잖아요. 안동역으로 뜨기 전까지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리어카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도였냐면은 본인이 장사를 하면서 확성기를 마이크 삼아서 노래 부르듯이 계속 홍보를 하니까 아줌마들이 와서 신기해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자기의 CD를 건넸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 진짜 가수다 하면서 하나하나 알리기 시작해서 그 끝에 이 안동 역사가 큰 히트를 하면서 뒤늦게 빛을 본 그런 가수입니다. 와, 근데 최지문 교수님. 네. 말이 30년이면요. 무명생활 30년이면 강산 3번 별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힘들 때 옆에 든든하게 버팀목이 누군가 돼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김기혁 아나운서 아까 소개했던 미숙농장의 주인이신 용미숙 씨. 아하. 부인이세요, 부인. 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용미숙 여사인데 이분이 이제 진성 씨 아내 되시는 분인데. 아, 저분인가 봐요. 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분인데 얼마나 저분이 사랑이 돈독하시냐면 백도라지를 왜 캐러 갔어요. 근데 백도라지가 왜 캐러 가냐면 혈액암을 지금 투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혈액암에는 백도라지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걸 또 산에 있는 백도라지를 캐러 산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네. 되시는 분이. 그러다가 바위 그 중간에 백도라지가 하나가 피었었나 봐요. 그걸 발견하시고 그 남편이 생각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올라가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전문 산악인이 아니시니까 미끄러져서 떨어지셔가지고 아이고. 머리에 6바늘, 세상에. 6바늘이나 꼬매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얼굴도 다치셔가지고 얼굴도 아이고. 또 일그러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성 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일 있고 나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남편은 그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우, 아프겠어요. 세상에. 아픈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이나 얼굴도 다 이렇게 포기하고 뛰어다니는 아내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아우,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또 아내는 남편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진성 씨는 괴물이라고 불렸대요. 괴물. 왜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서 보통은 혈액암이 걸리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참지 못한대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분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진성 씨는 정말 괴물이다. 이 정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도 하고 포기할 만한데 죽어도 포기를 안 했다는 아하.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노래하고 싶어서. 죽어도 노래하고 싶어서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암과 싸워낸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 안에 그 정말 저 지극정성의 사랑과 보살핌이 결국 진성 씨의 지금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다 그 30년의 무명 생활도 힘들었겠지만요. 혹시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인생을 좀 파란만장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끼는 있으시고. 그러니까 자기 물려받아. 예,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래도 잘하시고 인물도 참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아버님의 그 좋은 DNA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잘하고 좋은 목을 주셔서 정말 고맙지만 유년 시절에는 참 부모님들을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3살 때, 3살 때 제가 어머님 아버님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그냥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었어요. 옛날에는 그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님하고 서로 갈등 속에서 세월을 보내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머님이 집을 나가셔버린 거예요. 이 활짝 꽃을 피우신 분들을 보면 정말 저런 힘든 과정을 다들 겪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이제 늦게 피었지만 늦게 만개했지만 뭔가 이제 또 꿈이 남아 계실 거 아닙니까?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하. 저희가 아까 그 손산슬 선생님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유재석 씨 유산슬을 패러디한 거였는데 이 트로트의 인기의 시작이었던 유산슬이란 이름을 지은 게 바로 진성 씨입니다. 진짜예요? 이분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름 하나 장명해달라 하니까 중국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싸고 속을 든든하게 해준 게 바로 유산슬이다 해서 유산슬이 어떻게 했냐. 유재석 씨의 성도 유씨니까요. 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인데 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아하. 아무래도 장명비 생각이 조금 나는데 네. 아직까지는 유재석 씨가 별 얘기가 없다고 해서 네. 이것만 내가 받으면은 더 여한이 없겠다라고 은근히 조금은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장명비는 진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장명소 가서 장명해도 돈 주잖아요. 김기학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유산슬 씨가 장명비를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드리지 못했다. 네. 일단은 뭐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저희 방송을 본다면 아하. 지금이라도 택배를 붙이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로 늦게 피운 꽃이지만요. 저렇게 활짝 핀 모습 보니까 많은 팬분, 많은 시청자분들도 응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